제 주변에 청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직 뭐 본인이 모아둔 돈도 없고 해서 아파트를 사야겠다,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꿈이 아직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청약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인 거, 뭐 손성복 사장님은 정말 전문가시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조금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가 제가 사고 팔면 되는데 도대체 분양권이라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좀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분양권은 아직 거래는 가능하지만 만들어져 있지 않는 것을 분양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살고 있는 집 거래를 하는 것을 매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흔히 청약을 하는 이유가 분양권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청약이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자, 청약과 분양권, 청약을 해야지만이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가질 수가 있고, 분양권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건축물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런 집이 앞으로 지어질 거니까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서 사는 게 바로 분양권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모델하우스에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모델하우스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지어질지 입지 조건이라든지 그 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놓은 곳인 것 뿐이고요. 실질적인 판매하는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접수를 하고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내가 비로소 그 집을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 행위를 당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2년이면 3년 이렇게 미래에 지어질 아파트라고 가정할게요. 그 아파트에 대해서 당신 겁니다 라고 딱지를 딱 붙여놓은 것, 이게 바로 분양권인 거죠? 맞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 분양권을 제가 갖기 위해선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당첨이 돼야 되고, 이것도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을 내가 임으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될 수 있는 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청약이라고 하고요. 청약으로 인해서 내가 당첨이 되면 분양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고, 난 아직 청약이 당첨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갖다가 당첨되지 않은 분양권의 거래 시장에서 어떤 금액을 지불을 하고 가지고 오는 것을 전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행위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권이라는 것을 제가 갖게 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당첨이 되는 방법이 있고, 네. 또는 다른 사람이 당첨된 걸 사오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는 거군요. 네네네. 그럼 이제 청약으로 드디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약은 이제 왜 필요한 거죠? 청약,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분양이라는 것을 선분양을 합니다. 사실 외국인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지어질 거니까 내가 이 가격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이 정도 금액대 형성될 걸로 보고 금액을 정해서 분양가를 정하는데, 청약을 하는 이유는 향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 집에 살고 싶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미래의 가치를 위한 투자 플러스 실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위한 최소 기본 조건이 청약인데, 그 청약을 얻게 되는 방법은 그러면 아까 말했던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청약 통장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청약 통장 플러스 여러 가지의 가산점 제도로 당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추첨제, 즉 두 가지로 우리는 청약을 당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미리미리 청약 통장을 준비해 놔라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언제 가서 분양권 신청을 해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에 쓰이는 점수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될 수 있는 점수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또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미리 들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크게 가산점이 아까 그러니까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가점제일 건데, 가점제 점수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우선 세 가지로 조금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집이 없는 상태, 우리 무주택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하나가 뽑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청약 통장을 넣었던 또 연수, 요게 또 점수에 큰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구성되고 있는 세대, 구성 가족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바로 가점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하도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핫하다 보니까 나도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볼래 라고 마음먹었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약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입장권 자체가 청약통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산점들이 보니까 미리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야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점수의 만점이 약 84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고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젊은 세대들은 당선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던 추천제 같은 경우에는 점수에 상관없이 랜덤으로 뽑히는 티켓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가점제와 상관없는 분들이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면은 아파트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청약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청약의 자격은 청약 통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청약이라는 행위는 당연히 그 두 가지로만 가능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일반 분양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했던 추첨제에 가깝습니다. 청약 통장과 관계없이 하는 이런 일반 분양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도 이것을 당첨 그러니까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어마어마한 기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제가 뉴스를 보거나 아파트 뭐 이런 관련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분양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듣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당첨이 안 돼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한쪽에서는 미분양이 나는 거죠? 사실은 청약을 접수하는 인원이 분양권에 대비해서 분양률에 대비해서 훨씬 더 현재 적어졌을 때 미분양률이 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청약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좋게 그리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아파트도 존재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청약에 참여하지 않고 미분양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미분양이라는 말 자체는 아파트가 저희가 공급하겠다는 세대 수보다 신청자가 적었다 그 말이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 근데도 이때도 당첨이라고 표현하나요? 당첨은 당첨이죠. 사실은 보통 일반인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묻지마 분양권을 많이 청약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타 지역을 분양권을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 나는 오로지 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브랜드와 타입과 세대수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사람들은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당연히 구매하겠지만 그 외에 투자 세력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미분양난 아파트는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P라고 하는 프리미엄, 뭐 분양권에 대한 플러스 가치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완공됐을 때 매매, 시세 가격 같은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다른 아파트들보다 낮을 수가 있겠군요.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후에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도 분양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시행사에서 분양가보다 낮추어서 판매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현재 지금 분양하는 시기에 미분양이 났을 수 있어도 완공되기 이전까지 미분양 나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에 통계를 보면 미분양률이 약 11%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만큼 하다라는 거는 90% 가까이는 분양이 됐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하는 그 기간, 뭐 이틀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청약 기간에 청약을 다 같이 넣고 짜잔 하고 공개를 했는데 결론으로는 미분양이 났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어차피 완공될 때까지 2년, 3년의 기간이 있는 동안 부족한 세대수를 계속 받아서 완공됐을 때는 전 세대 입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장 미분양이라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아파트다라고 할 수는 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대수가 잘 채워지거나 오히려 시간이 지났을 때도 괜찮은 입주 조건을 가진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그런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은 제가 좋은 아파트를 보는 눈을 골라서 키운 다음에 당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면 경쟁률이 높은 곳이 아마도 좋은 아파트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요즘에 홍보되고 있는 아파트들, 분양권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무조건 좋다라고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사실 실질적인 청약 기간이 됐었을 때 이게 청약 경쟁률이 몇 대 몇이 됐는지는 후에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실질적인 청약이 들어가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미리 경쟁률을 알 수가 없군요. 예비 정도로 추첨률을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요. 실질적인 청약 기간이 돼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 제가 청약을 해서 준비를 잘했어요. 뭐 가점이 됐든 추첨이 됐든 기대도 안 했는데 꽤 좋다고 생각하는 아파트, 뭐 광주로 따지면은 뭐 땡땡 무슨 파크 이런 식으로 브랜드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얼마가 필요할까요? 자,
아파트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아파트가 아주 저렴한 것도 3억, 요즘 광주만 해도 5억, 6억씩 하던데 10%라고 하면 5천만 원, 6천만 원이 현금이 있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 금액은 계약금으로 10%는 바로 지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금액이 지불된 이후에는 기간이 좀 존재하는데 중도금은 대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각 지역별로 조금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예전에는 약 60% 정도를 대출 실행을 해서 중도금을 준비를 했고요. 그 중대금 납부되는 기간은 한 번에 완납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서 납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30% 정도 금액은 입주 시 전까지 또 잔금을 준비를 또 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대출이 60%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제 돈 40%가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5억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2억? 제 현금 2억이 있어야만 아파트를 살 수 있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정지역의 대출 기준으로 묶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중도금 이외에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10% 플러스 입주 전까지 잔금 30%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둬야지만 아파트가 구매가 가능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이 너도 나도 청약이 붐이다라고 하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넣어봐. 이렇게 해서 당첨이 되는 것도 저한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안 돼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를 넣을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당첨이 된 이후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조차 실행이 안 되는 경우이죠. 그러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서 청약 기회가 이번 걸 제가 포기하게 되면 다음 기회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저는 앞으로 분양권은 당첨? 청약은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일생에 한 번을 하는 건 아닙니다. 청약이라는 게. 내가 당첨된 이후에도 추후에 일정 기간을 두고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기했는데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포기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청약 통장에 대한 효력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다시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그 티켓이라고 할 수 있는 통장 하나를 다시 만들면 된다라는 거? 그렇죠. 통장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이제 청약 통장 이용 기간이라는 게 가산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간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5년을 납입해서 5년짜리 통장이었는데 그걸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다시 1년, 0년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거를 청약을 하실 때에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단순하게 당첨된 이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계약금 10%만 준비를 해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 군데 청약을 넣겠다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만만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청약을 넣었던 곳이 당첨은 된 이후에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내가 입주까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잔금이라든지 내가 이거를 정말 대출을 실행을 했었을 때에 유지를 할 수 있는 금액인지 정말 잘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끌이 위험하다고들 하는군요. 아까 말씀 초반에 하셨던 이제 분양권을 저희가 당첨되는 청약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분양권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도 존재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 가서 알아보는 거죠? 전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다기보다는 부동산에 대체적으로 많이들 내놓습니다. 공인중개사요?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프리미엄을 약 한 5천만 원을 받고 싶으니 이 금액을 주더라도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연결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 부동산에 제공을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서는 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도 난 여기 들어가겠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보거나 여기 실거주 목적을 두겠다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거래를 도와드리는 거죠. 불법은 아닌가요? 불법은 아닙니다. 전매가 가능한 기간이 도래오면은 그 기간 이후에는 서로 사고파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런 걸 전매라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분양권을 중간에 사고 파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아파트도 없고 입주도 제가 하지 않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분양권 자체를 심지어 비싼 가격을 더 얹어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매 제한을 두는 기간도 존재하고요. 전매를 아예 막는 그런 아파트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프리미엄을 주고 받고 판매를 하고 싶으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또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